채널 24K. 오늘은 알아야 국민노릇도 한다. 경제학을 잠깐 또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무슨 경제학이랄 것까지도 없고요.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 부분 잘 다루질 않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시중에 어디서 돈 벌 길 없는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청년 집단들이 매달리고 있는 사건이어서 이것이 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죠. 공매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도대체? 없는 빌공짜, 팔매자, 건널 도자죠.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건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빈손으로 뭔가를 판다 이런 얘기죠. 빈손으로 판을 매도하는 행위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여기에는 빈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기간 이제 매매를 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영어에는 우리는 그거를 공매도라고 부르고 있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매도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개념이 뭐냐? 말 그대로 주식이 없는데 없는 주식을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없는 걸 팔아? 주식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누구한테인가 빌려요 주식을. 나중에 주식으로 다시 갚을게요. 그러고 빌려요. 빌려서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팔아서 대금을 회수해요. 나는 돈을 빌린 거 가지고 공짜로 번 거죠. 물론 빚이 갚아야 할 빚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요. 그래서 그 주식으로 다시 이쪽에다 빌린 데다 갚는 겁니다. 야, 그게 무슨 장사가 되는 얘기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있고 분석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를 딱 그 주식을 보니까 지금 현재 10,000원이에요. 주당 시가가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정보를 보면 이 회사가 시원치 않아서 한 달 후면은 주당 시가가 7,000원으로 떨어질 게 거의 명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증권회사 같은 데 부탁을 해갖고 이 회사의 주식을 빌려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다 팔면 10,000원을 내가 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7,000원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주식을 사서 갚아버리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는 빈손 들고 이 사이에서 3,000원이라는 이익을 먹죠. 물론 이쪽에 수수료 주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봉이 김선달처럼 돈 버는 거, 이게 공매도라는 겁니다. 야, 그거 뭐 누구나 하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금방 드시겠죠, 그죠? 돈 없이도 돈 벌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 그게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고 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네이키드 숏 셀링이라고 하는 거고 차입 공매도는 커버드 숏 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 이거는 실제로 빌리지도 않아요. 빌리지도 않아. 그냥 내가 주식이 있는 것처럼 내놓고 그 사람에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그 기간 동안에 싸게 사서 변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예 주식 자체가 없이 거래를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이건 진짜 봉이 김선달이죠.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 주식을 실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주식으로 갚고 이러는 이제 방식, 그거를 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차입 공매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못하도록 하죠. 이거는 진짜로 나중에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먹고 떨어지고 달아나 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봉의금선달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공짜로 돈 버는 사람을 만들어 주느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주식시장은 항상 칠락팔락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죠, 항상. 급하게 내려갔다 급하게 올라갔다 이 짓을 막 하면 이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말하자면 1929년에 월가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주식이 폭락을 해갖고 경제 대공황을 가져오는 이런 단서가 되는 이런 위험성도 있지요. 이런 때에 그거를 미연에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다. 만 원에 다 이렇게 주식을 자꾸 팔아주면 7,000원까지 쉽게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는 7,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많이 사주면 다시 이것이 10,000원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이제 경기 조절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많은 나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요즘 우리 동학개미라는 측에서들 이 제도, 지금은 한동안 이 공매도를 못하도록 기한을 두어서 한동안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풀어줄 때가 됐어요. 당초에 잡았던 기한이 이제 다 돼서. 이 공매도 금지 기한을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식시장의 이익을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럼 이런 거래에 가담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다 이쪽으로 빨리고 말게 된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반드시 울게 돼 있는 겁니다. 투기라는 것은 모두 양쪽이 다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한쪽이 울면 반드시 한쪽은 웃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누군가는 반드시 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장소가 투기장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지금 투기장화해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치열하게 계속 대립되고 있는 것이고, 제도상으로는 인정을 해놓고 정부가 계속 간섭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이거에 관한 법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정부가 기한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뭐 있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법률이 있고, 간단히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이러이러한 주식은 이러이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거래는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통제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들을 이 법률과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 기한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이런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이제 업무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중간에 중개기관이라는 기관이 네모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차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매도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개기관이라는 곳이 이제 증권회사, 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이런 이제 증권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쪽은 대규모의 이제 주식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대개가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죠. 이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왜 빌려주느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 거래를 하고 대규모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타 거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가운데서 이거 빌려주고 수수료라도 먹는 것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빌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단기 투자를 해서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중개기관에다가 차입 신청을 넣습니다.
이렇게 어느 회사의 주식을 얼마에 사고 싶다. 이거를 네가 가운데서 좀 빌려다 주라. 그러고서 이 돈을 이제 예상 금액 얼마 해서 이거를 도로 갚겠다라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뭐 담보 딴 거로 제공해도 되죠. 담보를 제공해 놓고 이렇게 왼쪽에 차입자에게서 신청을 받은 중개기관은 오른쪽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이들은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가지고 야 이거 빌려가려면 빌려가. 그래갖고 이제 대여 신청을 중개기관에다 하죠. 이렇게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가져가. 이런 신청을 하면 중개기관에선 가운데선 양쪽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기관 투자자 주식을 받아서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때 뭐 실제로 주식이 오고 가는 게 아니고 계좌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거래는 주식 수에 따라서 주식 수로 빌리고 주식 수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금액이 얼마가 변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10주 빌렸으면 10주로 갚으면 돼요. 10,000원일 때 10주 빌려서 7,000원일 때 10주로 갚아도 되는 거죠. 주의 숫자만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이 생기는 차익을 그대로 이 공매도자는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에 증권회사라는 게 들어가서 그 주식을 빌리고 싶은 사람, 빌려주고 싶은 사람, 이 중개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공매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 경우도 안 생길까요? 지금 10,000원일 때에 빌려갖고 팔았는데 이게 주식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12,0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공매도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러면 이거 7,000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때 빌릴 때 이제 차입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상환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환 기간 내에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주가 변동의 차이가 기대한 대로 일어나면 이익이 남고, 기대한 대로 이익이 나질 않고 오히려 올라버린다든지 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차입자와 오른쪽에 대여자는 누가 되는 거냐? 차입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다만 이 중개자, 가운데 중개기관에서 회원으로 인정을 한 자, 그런 자들이어야만 이런 거래를 중개를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일반 잠깐 들어가서 단타하고 작은 돈 들어가서 잠깐 넣었다 빼고 이러는 개미들을 이 중개기관에서 이런 거래를 중개해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그걸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 또한 상당한 재력이 있는 큰 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 그러면 뭐, 긍정효과도 있고 부정효과도 있고, 뭐, 제도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부가 알아서 잘 통제하니까, 그럼 뭐, 한 경제의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럼 지금 개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저항까지 하고 길거리까지 나서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월가에서 서학개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더군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서갖고 월가를 다시 점령하라 이러고 이제 외치고 나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공매도를 철폐하라 뭐 이런 얘기죠. 공매도 해보니까 돈 있는 놈들만 결국 이익을 먹더라. 당연하겠죠.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기할 수 있으니까 기회이익을 얻는 찬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울어야 되니까 개미들이 저항을 하는데 개미들이 마지막에 저항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개미들이. 그 주식을. 그러면 이게 7,000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개미들이 이걸 다 사버리니까 떨어지질 못해요, 가격이.
오히려 12,000원으로 올라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동학개미들이나 서학개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더 올리는 효과도 있고 이런 공매도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시장으로서 복수하는 이런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야, 공매도 하는 놈이 판 거 그거 우리가 가서 다 사버려. 그래서 이놈들 다 미치고 망하게 만들자. 그럼 우리 주식은 올라가고 싸게 사서 올라가면 우린 남고 걔네들은 복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걔네들에게. 이게 지금 개미들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개미들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얼마나 정보를 장악할 수가 있겠나요? 결국은 개미들이 지는 게임이죠. 그거는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당연히 개미들에게 불리한 게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다가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 이거 이제 풀어준다 그러는데 그거 안 돼. 기한 늘려줘. 안 돼. 아니면 공매도를 아예 이 차제에 그냥 없애버려. 이런 이제 정치적 압박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투자 그렇게 흥미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뭐 평생 투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이 주식 시장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가 앓고 있는 하나의 품고 앓고 갈 수밖에 없는 미열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작은 손으로부터 큰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인류가 자본주의 경제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애초에 그런 원론은 지켜지질 않았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공짜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심리, 소위 투기 심리라는 거죠. 이거는 벌써 자본주의 시작한 몇백 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실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나던 18세기 초, 이때 1720년대에 아주 거대한 주식 투기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우스시 바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식민지 해외 투자 법인의 이름이에요. 그것에서 일어난 거품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경제학서적에 여러 가지들 남해 거품 사건, 남해 버블 사건, 뭐 이상한 이름을 하는데 회사 이름이고 그곳에서 생겨난 주식 투기의 버블의 명칭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식민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회사에서 우리가 해외 식민지 개발 이 승인을 정부에서 받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다. 이거를 뻥을 쳤죠. 지금도 있는 그런 사기 사건 뭐 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정부의 고관 대작들까지 몰려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없었어 그런 거 이렇게 돼버렸던 거지요. 자본주의 초기 상태에서부터도 인간들은 그런 경험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가지는 희망은, 제발 이제라도 주식시장이 지나친 투기 과열의 시장으로 가도록 정부가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일정한 정도에서는 통제하고 일정한 정도에서는 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금융이 이 주식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금융자본이 그쪽의 영향권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 경제를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성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근로의 즐거움과 그거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깨달을 줄 알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 필요하다. 주식시장이라는 거, 오래 그곳에 머물면은 뭐 다 돈이 된다. 무슨 이렇게 큰 돈 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투기시장에 돈 많지 않은 사람이 오랫동안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는 다 꾀를 벗는 거지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매도 현상이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제발 이런 데 말려드셔서 참 피곤한 경우를 당하시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의 방어의 벽을 쌓으시는데 하나의 선지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